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엄청난 출렁거림.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코스피가 조금 전에 다시 발동이 됐는데 사실 이번 주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게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하락을 좀 멈추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안도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또 더 많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그동안 많이 눌렸던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만회를 좀 하면 좋겠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뭔가 좀 트리거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다음 주도 좀 기대해 보겠고요. 자, 오늘은 사실 이렇게 올라가지만 최근에 6월에도 그랬고 지금 7월 들어서도 시장이 영 불안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시장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함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투자 시청자분들 좀 하시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건들지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잘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은근히 억 단위로 레버리지로 단기로 해서 올라갈 때 수익 보고 빠져나오겠다 이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걸 저도 기동량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버리지를 이제는 좀 잠시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좀 그 열기나 과열을 좀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였나요? 어제 오후에 갑자기 흔한 말로 찌라시가 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금융당국에서 이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안이 지금 거의 결정이 됐다라는 내용의 그런 찌라시 내용이었거든요. 이러면서 예수금을 지금 1,000만 원인데 이걸 5천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만 레버리지 ETF 동영상 강의 시청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이걸 거래하면 매주 1시간씩 동영상 강의를 봐야 된다. 그리고 올라가는 상한을 20%로 제한한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외에도 앞으로 코스닥 쪽에도 자금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맞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융당국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사실 무근이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상한 20% 제한해서 많은 분들이 폭발을 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레버리지를 왜 하는데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저도 어제 딱 보니까, 그리고 이 찌라시가 굉장히 빠르게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체크하고 확인을 하면서 그 메시지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느껴지는 게 시장에서 지금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뭔가 개선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만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워낙 출렁거리고 변동성이 심하고 망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의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정상화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오늘 주가가 올라가지만 이러다가 다음 주에 또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급락이 나오는데 그게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청와대 쪽에서 오늘 조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 쪽에서도 지금 레버리지 ETF에 대한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 F4 회의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직 너무 늦다는 겁니다. 이미 시장은 망가졌기 때문이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제가 계속 망가졌다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는지 그냥 이 차트를 보시면 그냥 나옵니다. 자, 이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날이 5월 27일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자, 이건 지금 코스닥 차트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코스닥에 그래도 정부가 코스닥 부흥 정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1230포인트대까지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고평가다, 실적이 안 받쳐준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코스닥은 어쨌든 꿈을, 미래를 먹고 올라가는 이 시장이니까요. 그러면서 시장이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전쟁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5월 27일에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장되고 나서부터 주가 보시죠. 그냥 그 뒤로 다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래량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다들 관심이 없어지고 코스닥에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아서 그냥 나도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익 지금까지 못 냈으니까 레버리지로 빨리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막 쏠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코스닥의 지수가 지금 700선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닥이 이 정도 무너졌는데 코스피에도 이런 현상이 전이될까 겁이 나는 상황이었고 이번 주에 그런 모습들이 좀 초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불신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버리지가 왜 이렇게 시장을 흔들까요? 자, 이걸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단순히 해외 홍콩 시장에 빠져나가는 자금을 홍콩에도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빠져나가는 외화를 막고 우리나라로 돌리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시장의 심리라든지 시장의 상황을 모르고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상장이 된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장되어 있는 레버리지는요. 일단은 수익,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투자니까 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홍콩 CSOP에서 상장한 이 레버리지는 어쨌든 해외 주식이니까 양도세 22%, 250만 원 수익 제외하고 나머지는 양도세 22%를 물게 됩니다. 신고 의무 국내 시장이니까 없습니다. 홍콩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 세금 신고할 때 5월에 매년 한 번씩 해야 되겠죠. 통화 우리나라로 거래하니까 환전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홍콩으로 하면 환전을 해야 된다라는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보수도 수수료도 우리나라가 훨씬 싸고 홍콩에서는 1.6%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단적으로만 딱 봐도 홍콩 레버리지 만약에 내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홍콩에 갖고 있었다면 이제 그냥 당연히 국내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장의 생리를 파악하지 않고 감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아시잖아요. 워낙 빠른 거 좋아합니다. 상승하는 거 한 번에 확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 또 시장의 활황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생각하지 않고 시장의 성향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외화 반출되는 거 땡겨오자라는 식으로 만든 거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홍콩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국내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 마구 쏠리게 됐고요. 이러면서 하루 회전율 보이시죠? 하루 회전율이 최소 130, 최대 200%까지 엄청나게 거래가 막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홍콩 CSOP 레버리지는 평균적으로 한 17, 18%의 회전율을 보였는데 엄청난 쏠림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흔한 말로 단타 천국이 돼버리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시장을 왜 이렇게 흔드는 것인가? 자, 지금 레버리지 총 자산 만약에 SK하이닉스를 단적인 예로 드릴게요.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지금 총 자산이 한 194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SK하이닉스가 하루 기초자산, SK하이닉스 자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45억 달러 정도라는 거죠. 이 하루 평균 거래 대금보다 이 ETF의 레버리지 ETF의 자산이 4배가 더 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거의 2.77배. 근데 물론 해외에도 마이크론이나 테슬라나 엔비디아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런 배수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쏠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0.2에서 0.3배, 많아봐야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지금은 레버리지가 만약에 흔들려 버린다, 레버리지가 폭락을 한다, 그러면 코스피도 같이 따라서 폭락을 하는 이런 식의 꼬리가 이제 시장을 흔드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손봐야 한다. 뭐 강하게는 상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보완책을 내놓을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요. 정부도 정부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도 레버리지 좀 참으셔야 됩니다. 레버리지가 막 우리가 상승하면 같이 2배 따라가서 수익이 2배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전에도 제가 상장될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5월 27일 날 상장하고 나서 SK하이닉스와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수익을 제가 차트를 비교해 드릴게요. 자, 스타트할 때는 비슷하게 갔습니다. 떨어질 때 이 레버리지가 더 많이 떨어지죠? 물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지금 5월 27일보다 SK하이닉스는 7% 상승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13% 되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레버리지는 위험하기도 하고 시장을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상품이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레버리지 많이 하잖아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만 돈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차라리 투자 본주에 하시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